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은 탄핵을 막아야 살고 못 막으면 민주당은 분당된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우파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늘의 수,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계엄령은 이미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잘했네 못했네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그냥 하늘의 뜻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하늘의 뜻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고, 하늘이 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도 하늘이 도구로 이용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수인 만큼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보면은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악한 문재인, 즉 호남 세력만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하던 누굴 희생하든 간에 악한 문재인, 호남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하늘의 목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하늘이 왜 움직였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드려왔습니다. 하늘은 세월호, 이태원 사고, 저거를 일으킨 세력을 밝혀서 하늘이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죄 없는 어린 학생들, 어린 애들을 제물 삼아서 권력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은 어린 애들을 이용했을 때 하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애들, 죄 없는 어린 애들을 무차비 전쟁터로 몰아넣은 것을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을 선택했고 이재명도 하늘의 도구로 쓴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이재명을 목줄을 잡고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재명 목줄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세력 목줄까지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민주당은 434억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이고요. 결국 민주당 분포도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친노 이재명 세력이 80명입니다. 친문 호남 세력, 즉 박지원이가 지금 모두 관리하고 있죠. 9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정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박지원, 문재인 호남 세력입니다. 자, 호남 세력은 이재명을 과연 자기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줄까요?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권력 다툼은 부자직원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선 앙죄를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은 부자직원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노 세력과 친문 호남 세력이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은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친노 이재명 세력과 친문 호남 세력이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잠시 살아남는 줄 알고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요? 김경수를 만나서 지금 대선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이재명과 한판 붙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이걸 보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단 한 번도 탄핵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저히 탄핵이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세력들한테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이란 말을 겉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문재인이를 심판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어때요? 바로 민주당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민주당엔 지금 친문 세력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친문 호남 세력과 이재명 친노 세력이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기 대선 후보로 인해서 김경수와 이재명이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외부에서 임종석이가 모두 민노총을 이용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회 사실 이재명이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을 심판해줘야만이 비로소 민주당을 이재명이가 안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이재명도 같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 겉으로는 탄핵 외치지만은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만이 결국은 어때요? 이재명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재명의 목줄은 누가 잡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살려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일어나겠죠? 자,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문재인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김경수를 딱 만나면서 이미 다 대비하고 있는데 호남 세력들이 일거에 변할 겁니다. 자, 조국이는 없어졌습니다. 자, 조국이가 없어졌으니까 친문 호남 세력의 대권 후보는 누굽니까? 김경수입니다. 이미 문재인이가 김경수를 만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이가 가장 겁나는 것은 문재인 세력이고 문재인 세력이 그동안에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을 누가 안 끌어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재명을 안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동안에 이 대장동으로 끌어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이 이낙연이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탄핵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국민의힘 때는 이번 총선이 있기 전 지난 국민의힘 때는 어떻습니까? 김무성 이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살려뒀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문재인 세력을 심판해야만이 민주당에서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실질적인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시키지 않아야만이 이재명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도 죽고, 즉 대권을 잡기 위해서 친문 세력이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될 것이고 무조건 분당됩니다. 분당 안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배신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만이 사실은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문재인 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 없이 지금 김경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문재인이는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즉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토사구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사냥개입니다. 이재명이가 주인을 물면 어떻게 해요? 물면 토끼는 사는 거죠. 결국은 문재인 세력을 잡는 것은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는 문재인 세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한테 모두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재명 네가 살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네가 막아라. 만약에 한동훈이가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가 막으면은 안 되죠. 왜? 국민의힘은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동훈과 이 홍준표, 김무성 배신 세력과의 싸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과 홍준표, 즉 김무성은 지금 뒤에 숨어 있으니까 결국 홍준표와 한동훈의 두뇌 싸움입니다. 즉 한동훈 천재와 홍준표 꼼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홍준표, 김무성 이 배신 세력 등 나경원, 김기현, 김재원, 정강훈 이 배신 세력들과의 두뇌 싸움입니다. 자, 한동훈은 지금 어때요? 한동훈의 목적과 홍준표의 목적은 180도로 다릅니다. 자, 한동훈의 목적은 국민의 힘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 힘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한동훈은 이미 당대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장동혁과 진정호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둘 다 친한인데 결국은 한동훈의 체제는 국민의힘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또 우파 국민들은 그럼 어떡하냐, 한동훈 배신자인데,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동훈이는 지금 국민의힘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차기 대선에는 한동훈이가 안 나가도 좋습니다. 무조건 우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김문수를 내보내도 좋아요. 한동훈이는 지금 그거 생각 없습니다. 무조건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한동훈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이 당을 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당을 살려야 나야만이 차기 대선이 있든 총선이 있든 무조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죠. 한동훈이는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때요? 국민의힘 당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의 성향은 우파가 30%입니다. 우파 30%는 앞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우파, 차기 대선에 있거나 차기 총선에 있거나 무조건 이 성향, 우파 성향 30%는 그냥 우파 후보를 찍는 겁니다. 좌파 3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파들은 30%는 무조건 이재명이가 간첩이라 했던, 문재인이가 간첩이라 했던 그냥 좌파 세력은 무조건 좌파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좌파 30%, 30%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중도입니다. 이 중도는 항상 좌파 언론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그때 이 좌파 언론들의 흐름에 따라서, 언론들이 선동하는 데에 따라서 이 중도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82%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우파 중에서도 몇 프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고, 중도층 40%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론 이 40%는 누굴 보고 선동이 됩니까? 좌파 언론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40%가 지금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국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윤석열 편에 서면 어때요? 국민의힘은 죽는 것이죠.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기 대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왜? 이 중도가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좌파 언론에 선동되어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쌓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당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당이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여당 편에도 필요 없어요. 이 여당 편은 나중에 한동훈이가 아니라 배신자 김무성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좌파보다는 우파를 찍어야지 하면서 30%는 찍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배신자라도 한동훈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중도 편에 서 있어야죠. 중도 40%가 모두 100%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차기 대선,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경우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가서 설사 탄핵이 안 되더라도 어때요? 안 되면 좋죠. 안 되더리 삼아도 결국은 한동훈이는 계속 중도 편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다행인 것이고, 탄핵이 되면 어때요? 한동훈이는 계속 중도 편에서 중도표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우파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자, 우리 우파 국민 30%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가 믿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 다행인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겠다고 국회에서 오히려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통과 안 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는 방법, 그거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는 이 80%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볼 때는 탄핵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텔레비 보십시오. 모두 다 지금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령 하나에 따라서 모두 지금 죄인 돼서 다 줄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이 모두 저 사람들을 그냥 죄인 만들고 있는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우파들의 어떤 그것이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3월 이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충분히 부정선거 이슈를 내걸면은 이것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개입하게 되면은 부정선거 이슈가 이 탄핵을 듣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명분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트럼프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로 이 언론 이슈를 바꿔버리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만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지금 투트랙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탄핵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한동훈이는 이 중도층 국민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 트럼프가 돌아와서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인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밝힐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령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서 결국은 문재인 세력 심판할 기회가 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자, 중도층 요 40%를 계속 국민의힘이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가면은 요 중도층은 모두 국민의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차기 대선을 하든 차기 총선을 하든 무조건 어때요? 국민의힘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계속 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계속 한동훈이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탄핵을 막는 것은 이재명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못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도 문재인 세력들한테 끌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 결국 죽 서서 누구 줍니까? 개 주는 꼴입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장 걸려있기 때문에 문재인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죠. 요 삼각관계는 절대로 하늘이 정해놓은 그런 하늘의 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삼각관계는 절대로 토사구팽 요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자들은 차기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기건 차기 우파가 대선에서 이기는 것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우파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한동훈을 내쫓고 국민의힘을 장악해야만이 어때요? 차기 대선도 이 배신자들이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차기 총선도 이 배신자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동훈의 목적은 국민의힘이 이미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죠. 홍준표는 국민의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당대표로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는 국민의힘을 파괴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고 한동훈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파괴해야만이 이 배신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은 친윤인 척하면서 그냥 이 국민의힘을 파괴해서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장동혁과 진정호가 둘 다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만이 무너지는데 사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 중도층 국민 40%를 계속 꾹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면 어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장렬히 그냥 국민의힘은 버리고 전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서물서물 올라오겠어요? 아예 이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한동훈과의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당을 살리는 것이고요. 홍준표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파괴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이 이 홍준표, 김무성 이 배신 세력들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어때요? 투트랙으로 가는 것입니다. 탄핵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동력을 얻어서 누굴 심판해야 됩니까?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 한동훈의 목적,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재명을 이용해서 누구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월호를 일으킨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늘의 목적입니다. 결국 하늘은 어떻습니까? 세월호를 일으킨 이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법무부 장관 시켜줬어요? 한동훈을 택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늘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가 어때요? 결국은 이재명, 문재인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목적은 누굴 이용하든 누굴 희생하든 하늘의 목적은 세월호를 일으킨 자, 그리고 이태원 사고를 일으킨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애들,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권력을 얻은 자, 그 자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도 희생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시키고 한동훈이를 내세워서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세월호를 일으킨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인지 그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가 미국 부정선거에 문재인 세력이 가담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내년 1월 달에 돌아와서 무조건 부정선거를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움직임만 주면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계엄령을 일으킨 명분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명분이 생기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계엄령을 일으킨 명분을 생기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살아나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가 일찍 움직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늦게 움직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되더라도 차기에는 한동훈이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우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하늘의 계획표는 짜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은 아무리 강사한 깨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친윤 행세하면서 우파 30%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해봐야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체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만 살리면 되는 것이고 이 중도층만 잡고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순간 어때요? 이재명 민주당은 분당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되도록 둘 것 같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자, 문재인 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충분히 이재명이가 이기도록 할 수 있었다. 부정선거 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문재인 세력은 이재명이가 더 겁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호남 세력을 싸그리 그냥 없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 어땠어요? 이재명이가 임종석이 내쫓는 거 안 봤습니까? 그것이 권력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더 겁났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왜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력을 안 주기 위해서죠. 압승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저는 부정투표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왜? 대장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장동만 있으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선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신의 한 수를 써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더는 계속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트럼프도 부정선거에 대한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일으키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은 지금 하늘이 관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문재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시스템은 하늘이 관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홍준표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려 해도 장악하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이 하늘의 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10번 들으시면 겨우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문재인은 이재명을 끝까지 끌어내리고 김경수를 호남 세력의 후보로 내세울 것이고요. 호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뭉칩니다. 단박에 이재명 버립니다. 결국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밖에 없는, 즉 국회에서조차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되더라도 이재명이는 죽는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적어도 하늘의 수를 읽고 있다면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오히려 친노를 써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이 하늘의 수를 읽지 못하고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재명이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